넘파이의 어레이와 그리고 파이썬의 리스트가 다른 점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파이썬의 리스트, 그러니까 출력되는 모습을 보고서 리스트인지 어레이인지 구별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더하기와 곱하기 연산 두 가지만 가능하고요. 원소들끼리 더하거나 원소들끼리 곱하기 나누기와 같은 기능을 하는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 기능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반복문을 만들어서 코드를 작성을 하셔야만 돼요. 근데 어레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스트를 어레이로 변환해서 numpy 어레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게 되면 그 더하기 연산은 같은 인덱스의 원소들끼리 더하기를 하는 연산이 되고요. 빼기도 마찬가지고 곱하기도 마찬가지고 나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끼리 사칙 연산을 수행을 합니다. 텍스트 여기다 설명을 텍스트로 적어 드릴게요. ND 어레이는 numpy를 붙일까요? numpy ND 어레이에서 사칙 연산은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얘기하는 거죠. 사칙 연산은 같은 인덱스의 원소들끼리 수행됩니다. 네. 엘리먼트 와이즈하게 사칙 연산을 수행한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질문 주셨던 분이 리스트와 어레이를 사칙 연산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거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명시적이진 않지만 암묵적으로 리스트가 어레이로 변환된 다음에 어레이와 어레이의 사칙 연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섞어서 쓰시는 거는 별로 좋지 않고요. 명시적으로 이렇게 변환한 다음에 써주시는 게 훨씬 더 코드를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 방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용어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멀티플리케이션. 이 용어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어레이와 numpy의 어레이와 숫자를 곱하기 하는 기능이에요. 숫자를 뒤쪽에다 곱해도 되고요. 숫자를 뒤쪽에다 곱해도 되고 숫자를 앞에다 곱해도 돼요. 어레이. 이렇게 하는 것을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번 우리가 코드를 만들어 보면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 건지는 금방 아실 수 있으세요. 중요한 거는 리스트에다가 숫자를 곱하는 거랑은 달라요. 리스트에다가는 아무 숫자나 곱할 수는 없고요. 정수만 곱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1.1이라든가 3.4, 3.14라든가 이런 식의 실수는 곱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리스트에다가 숫자를 곱한다는 얘기는 그 정수만큼 원소들을 반복해서 개수를 늘려준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정수 이외의 다른 숫자들은 곱할 수가 없어요. 곱할 수가 없고 실수나 음수나 이런 것들 곱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는 정수라고 쓰지 않았죠. 정수라고 쓰지 않고 넘버라고 썼죠. 그 이유는 뭐냐면 어떤 타입의 숫자든지 정수든 플롯이든 어떤 타입의 숫자든지 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레이는 기본적으로 연산이 어떻게 이루어진다? 엘리먼트 와이스하게 이루어진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바로 아실 거예요. 우리 어레이 1번이 어떻게 생긴 거였냐면 1, 2, 3 이렇게 생겼던 거죠. 1, 2, 3. 자, 여기다가 곱하기 3을 해볼게. 어떻게 되죠? 1, 2, 3이 아니라 3, 6, 9가 됐죠. 곱하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곱하기가
어레이가 1, 2, 3이라고 하는 원소 3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곱하기 3이 여기도 곱하기 3, 여기도 곱하기 3, 그 다음에 여기도 곱하기 3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원소별로 곱하기가 이루어진 거죠. 이게 엘리먼트 와이즈한 연산이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어레이에다가 숫자 하나를 곱해주는 것을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용어는 뭐 기억 안 하셔도 괜찮아요. 어떻게 계산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만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숫자는 뒤쪽에서 곱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앞쪽에서 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셨죠? 원소별로 연산을 수행한다. 예, 원소별로 연산을 수행한다. 자, 이게 다른 곱하기 기능 중에 하나고요. 곱하기 기능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위쪽에 곱하기는 이거는 어레이와 어레이죠. 어레이와 숫자.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not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나중에 머신러닝에서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것도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넘파이에는요, not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자, 이건 함수입니다. 넘파이는 dot이라고 하는 함수고요. 앞에 A와 B에는 무엇을 주면 닷 프로덕트라고 하는 걸 해준대요. 두 개의 배열을 가지고서. 어레이라고 되어 있죠. 설명 문서에 어레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거는 넘파이 어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스트가 아니라 어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레이 두 개를 닷 프로덕트를 하는 거다 라고. 닷 프로덕트가 근데 뭔지는 모르겠죠. 뭐 밑에 설명들이 쭉 더 있어요. 쭉 더 있는데 이거는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출력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출력을 넘버 어레이 1번 하고요. 넘버 어레이 2번하고 출력을 하고요. 어레이 두 개를, 자, 일단 얘는 나중에 할까요? 두 개를 출력을 먼저 해보면 어레이 1번은 1, 2, 3이었고요. 어레이 2번은 10, 20, 30이에요. 자, 넘파이에 dot이라고 하는 연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넘 어레이 1번 그리고 넘 어레이 2번. 자, 결과가 숫자 하나가 나와요. dot 프로덕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를 dot 프로덕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가 어떻게 계산이 된 거냐 하면 이 계산 결과는 이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첫 번째 원소가 1이죠.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도 첫 번째 원소가 뭐예요? 10이죠. 그죠? 1 곱하기 10. 여기다 더하기를 하는 거예요. 더하기. 그 다음 두 번째 원소가 뭐죠? 앞에 있는 어레이에서 두 번째 원소가 2. 2 곱하기 두 번째 어레이에서 두 번째 원소가 뭐죠? 20이죠. 곱하기 20.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세 번째 원소가 그 다음 원소가 3. 3 곱하기 죄송합니다. 3. 그 다음에 이 뒤쪽에 있는 어레이에서 그 다음 원소가 뭐죠? 30이죠. 30. 이거 계산해 보세요. 이거 계산해 보시면 1 곱하기 10이니까 10이죠. 더하기 40 더하기 3, 3, 9, 90. 얼마예요? 140이잖아요. 이렇게 계산하는 것을 dot product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엘리먼트 와이즈한 계산인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 원소끼리 곱하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소끼리 곱하기. 세 번째 원소끼리 곱하기. 단 차이점은 각각 곱해준 거를 뭘 한다? 더하기를 해서 숫자 하나를 만들어준다. 숫자 하나를 만들어준다. 이게 dot product입니다. 그래서 numpy.dot이라고 해요. numpy.dot. 이거는 함수입니다. 함수고요. 함수니까 아규먼트 두 개를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규먼트 두 개.
앞에 있는 np라고 하는 건 이거는 함수가 어떤 모듈에 들어있느냐, 모듈 이름인 거예요. 여러분들 함수와 메서드는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함수와 메서드는 구별을 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numpy 함수. 그런데 대부분의 numpy는요, 똑같은 기능의 함수가 메서드로도 만들어져 있어요. numpy의 and array에는요, array에는 not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만들어져 있어요. 자, 메서드는 어떻게 사용한다 그랬죠? 메서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앞에 뭘 먼저 써줘야 돼요? 객체 이름을 먼저 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array 배열 이름을 먼저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배열 이름을 먼저 써주시고 점을 쓰면 그때 나오는 함수 이름. 그때 나오는 함수 이름이 이게 무슨 함수? 메서드라고 부르는 함수인 거죠. 여기에도 다시 있어요. 어떻게 쓰면 될까요? 근데 여기서는 아규먼트가 하나밖에 없네요. 아까는 np.dat은 a, b 해가지고 어레이를 두 개를 넘겨야 되는데 메서드는 쓰려고 보니까 아규먼트가 하나밖에 없네요. 왜 그럴까요? 결과는 같은 결과를 줍니다. 왜 그럴까요? 얘가 어디 있어요? 얘가 여기 있습니다. 얘랑 얘를 곱해주는 거예요. 메서드와 함수 차이점 아시겠죠? 메서드와 함수 꼭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객체 이름이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이름이에요? 모듈 이름이에요. 모듈 안에 뭐가 있다? 다시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 그래서 이 다시라고 하는 함수는 어레이 두 개를 곱하고 더하고 이러한 연산을 해준다 라고 하는 거고, 똑같은 기능인데 계산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앞에 있는 배열에서 뒤쪽에 있는 배열의 원소들을 하나씩 곱하고 더하고를 해준다. 이거는 메서드예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and array라고 하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not이라고 하는 메서드인 거죠. 그래서 앞에 객체 이름, 즉 변수를 먼저 써주는 거예요. 변수 이름을 쓰면 함수 이름이 보이는 거예요. 이 함수를 메서드라고,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함수를 메서드라고 부르는 거죠. 기억나시죠? 함수와 메서드 차이점 아시죠? 그렇죠? 우리가 그 클래스를 만들었던 거를 연습했던 이유가 제가 그때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직접 클래스를 설계를 하는 것도 목적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numpy라고 하는, 판다스라고 하는 이 모듈에서 구현되어 있는 클래스들의 메서드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메서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변수 이름이 있어야 된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뭐 클래스 만드는 거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은데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사용하려면 변수 이름을 먼저 쓰고 점을 써야 된다. 그러면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함수 이름, 메서드 이름을 보여준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왜 아규먼트가 안쪽에 두 개가 들어갔는지, 여기서는 왜 아규먼트가 하나고 다른 변수가 여기 이렇게 왔는지 그 이유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얘는 함수여서 그렇다. 얘는 메서드여서 그렇다. numpy는 거의 한 90% 정도의 기능들이 똑같은 기능들이 함수로도 만들어져 있고 메서드로도 만들어져 있어요. 100%는 아니에요. 100%는 아닙니다. 예. 제 기억에도 몇 개 정도는 메서드로 없는 게 있어요. 예. 근데 거의 대부분은 지금처럼 함수로도 만들어져 있고 메서드로도 만들어져 있어서 똑같은 기능을 함수로도 우리가 실행해서 결과를 얻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메서드를 실행해서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이것도 뭐 때문이냐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많은 그런 코드들을 참조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부터 자기 코드 작성하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저도 처음에 다른 사람들이 작성한 코드를 보면서 그걸 복사 붙여넣기 하면서 연습하다 보니까 가능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하시는데 보면 이 파이썬을 사용하는 개발자들이 누구는 이렇게 쓰고 누구는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함수를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메서드를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자기 취향 따라서 다 달라요. 취향 따라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으셔야 이게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는구나. 다른 사람이 A라고 하는 사람이 작성한 코드, B라고 하는 사람이 작성한 코드를 봤을 때 둘 다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뭐 여러분들은 한쪽 방향만 사용을 하더라도 한쪽 방법만 사용을 하시더라도요. 다른 사람의 코드는 볼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 정도로 하고요. 네, 그래서 dash라고 하는 함수 되게 중요한 나중에 머신러닝에 가면 되게 중요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함수입니다. 자, 그리고요. numpy의 ND array 클래스의 여러 가지 속성들, 여러 가지 애트리뷰트들을 몇 가지를 가장 기본적인 몇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array가 있었죠. num array라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num array 1번. 프린트 해보시면 1, 2, 3 이렇게 있었죠. 이번에 프린트를 해보시는데 num array 점 해보세요. 점. 클래스의 속성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변수 이름 써주고 점 하면 속성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육각형 보라색으로 보이는 거는 메서드, 직육각형 그리고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는 변수. 그러니까 함수와 변수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메서드, 변수. 그렇죠? 네. 자, 여기서는 이런 변수들이 어떤 변수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한 거고요. 기억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찾다 보면 필요한 것들을 찾으실 수 있으세요. 자, 제일 처음에 ndim 출력해 볼까? 앞에다가 이것까지 쓸까요? ndim 1이라고 나옵니다. 1. 이렇게 붙일까요? 이렇게. 자, 이거는 디멘전, 차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차원. 1차원 배열이라는 뜻입니다. 요거는 제가 나중에 2차원 배열, 3차원 배열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배열이 몇 차원 배열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낼 때 ndim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고요. 이것도 언제 중요해지냐 하면 머신러닝 가서 중요해집니다. 그때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어떤 속성을 해볼 거냐면 num array 1번 점 또 찾아보죠. 이렇게 점 하면 또 나오니까 shape 이런 게 나오죠. 네, 여기 shape. 사이즈를 먼저 볼까요? 사이즈를 먼저 볼게요. 사이즈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라고 나오죠? 3. 자, 이거는 크기예요. 크기. 그래서 이걸 원소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이즈라고 하는 것은 원소의 개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소의 개수. 자, 그 다음에 프린트. shape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shape. 아까 제가 하려고 했었던 거. num array 1번 점 shape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shape. 자, 출력한 결과를 먼저 볼게요.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뭐냐면
차원에서의 원소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이즈하고 쉐입은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요.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자, 배열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지금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 1, 2, 3이잖아요. 이렇게 한쪽 방향만 있는 거. 이거 우리가 이렇게 직선을 1차원이라고 하잖아요. 직선이 두 개가 있으면 X축, Y축 두 개가 있으면 이거는 2차원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자, 이거 1차원, 1차원, 이렇게 되면 2차원. 그 다음에 X축, Y축, Z축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3차원이라고 부르죠. 3차원이라고 부르죠. 그게 차원이고요. 차원이고 쉐입은 뭐냐 하면 이쪽 차원으로 원소가 몇 개가 있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차원이 하나밖에 없죠. 차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 3개.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따가 2차원 배열하고 비교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출력되는 모습을 보면 쉐입이 출력되는 모습을 보시면은요. 괄호가 있죠. 엘리먼트를 원소를 쉼표로 구별하고 있죠. 쉐입은 뭘까요? 무슨 타입일까요? 이렇게 출력되는 타입을 뭐라 그래요? 튜플. 그죠? 튜플. 맞습니다. 튜플. 그래서 각 차원에서의 원소의 개수를 표현하는 튜플이에요. 튜플. 네. 그래서 이렇게 출력된 모습 보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따가 2차원, 3차원에서 보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더 할게요. D 타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D 타입. 어레이 1번 점 D 쌍화식 D 해보세요. 그리고 타입이라고 하는 거 있죠. D 타입. 자, 볼게요. int 64라고 나오죠. 자, 이거는 그 어레이가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 타입이에요. 배열의 원소들의 데이터 타입. 데이터 타입을 줄여서 D 타입이라고 한 거예요. D 타입.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int면은 뭘까요? int 정수란 뜻이에요. 정수란 뜻이고요. 뒤에 있는 64는 64비트에 저장된 정수란 뜻이에요. 이 뒤쪽에 있는 게 그 파이썬하고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파이썬은 데이터 타입이 그냥 int, float 이렇게만 돼 있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설명을 드릴까요? 네. 주석으로 텍스트로 할까요? 텍스트로. 파이썬에서 숫자 타입은 int라고만 했었죠. int. 그죠? int는 정수를 저장하는 거였었고, 그 다음에 float이라고 했었죠. 이거는 무엇을 저장하는 타입이었었죠? 실수를 저장하는 타입이었죠.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int와 float은 달라요. 다른데 numpy의 숫자 타입은 이것보다 조금 더 이렇게 많아요. 그게 뭐냐 하면 일단 정수를 먼저 보면 정수를 저장하는 타입이 뭐가 있냐면 int 8, int 16, int 32, 그다음에 int 64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8비트에 저장하는 정수란 뜻이고요. 16비트에 저장하는 정수,
32비트에 저장하는 정수, 64비트에 저장하는 정수란 뜻이에요. 사실은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제가 안 써드린 거예요. unsigned int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부호가 없는 정수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자, 뒤에 있는 비트가 커지면 커질수록 저장할 수 있는 정수의 크기가 어떻게 될까요? 숫자가 더 큰 숫자까지를 저장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64비트에 위에 여기서 보여주는 이게 64비트에 저장하는 정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그러니까 굉장히 큰 숫자까지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8비트에는 숫자 어디까지만 저장할 수 있는지 아세요? 2의 8승이 얼마죠? 256? 2의 8승 256 맞나요? 그러면 8비트 정수에는 마이너스 128에서 플러스 127까지밖에 저장을 못해요. 여기에는 마이너스 128부터 플러스 127까지면 256개죠. 그렇죠? 여기까지밖에 저장을 못해요. 인트 16에는요. 인트 16은 2의 16승. 2의 16승 얼마인가요? 6536인가요? 65,536인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제가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네요. 그 2의 16승계의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거고 인트 32면 2의 32승계의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거고요. 인트 64면 2의 64승계의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트 16이면은 이거의 절반이면 얼마인가요? 6536 맞나? 맞을 거예요. 뭐 아무튼 뭐 그래서 이렇게 음수, 양수, 음수 이렇게 하시면 이거의 절반이 되는 거예요. 얘의 절반. 마이너스에서부터 플러스까지. 그렇게 저장하는 정수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렇게 크기별로 정수 타입도 다르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왜 넘파이가 이렇게 만들어졌냐면 메모리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작은 정수는 작은 타입에 저장하고 큰 정수는 큰 정수에 저장해서 메모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얘네들이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근데 기본은 64비트 사용합니다. 1을 저장하든 100을 저장하든 1000만을 저장하든 뭐 몇 조를 저장하든 디폴트는 64비트를 사용하고요. 근데 만약에 메모리를 아껴야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빅데이터 같이 데이터가 굉장히 크고 숫자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큰 숫자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저장이 되는 그런 데이터 프레임이 있다라고 한다면 64비트 숫자 하나 저장하는데 64비트 써버리면 메모리가 정말 엄청나게 많은 메모리가 필요할 거예요. 컴퓨터 메모리 기껏해야 뭐 8기가, 16기가, 32기가 뭐 이렇잖아요. 그거를 초과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16비트, 8비트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저장되는 데이터가 뭐 10,000단위 정도밖에 안 되면 혹은 저장되는 그 숫자가 뭐 몇 억 정도에서 끝나면 그러면 이런 작은 정수만 가지고도 작은 메모리를 가지고도 정수들을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컴퓨터 메모리를 좀 아낄 수가 있어요. 그런 용도 때문에 얘네들이 따로따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파이썬에는 없었던 그런 타입들이고요. 실수도 마찬가지예요. 실수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뭘로 이루어져 있다? 비트가 다 있어요. 플롯 16, 플롯 32, 플롯 64 이렇게 있어요. 잠시만요. 플롯 8은 없는 것 같아요. 네. 8비트 가지고 실수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16비트, 32비트, 64비트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이럴 거예요. 요거는 제가 찾아보고 말씀드릴게요. 8비트로 8비트로 실수를 표현하는 거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16비트부터입니다. 16비트부터. 이런 식으로 저장하는 타입들이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여지는 이게
정수를 저장하는 건데 16비트에 저장하는 정수다 라고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은 파이썬이나 넘파이나 둘 다 정수와 실수만을 저장하지는 않고요. 여러분들 복소수라고 하는 거 아세요? 복소수? 고등학교 때 혹시 복소수 배우셨어요? 수학 시간에? 이런 거 기억 안 나세요? 1 더하기 2i 혹은 뭐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 뭐 이런 거 수학 시간에 공부하셨었나요? 어떤 숫자를 제곱했는데 제곱한 게 음수가 되는 수, 이런 수를 이런 수를 수학에서 허수라고 부르죠. 그래서 실수와 허수로 이루어진 숫자를 복소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파이썬에서는 복소수도 표현 가능해요. 그럼 넘파이도 복소수를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복소수를 저장하는 데이터 타입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리는 이유는 우리 데이터 분석할 때 복소수까지 필요 없어요. 머신러닝 할 때도 복소수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정수하고 실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건 넘어갈게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이것들 이외에도 뭐 다른 속성들이 더 있긴 있습니다. 다른 속성들이 더 있는데, 다른 속성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점을 쓰면 변수 이름에다가 점을 쓰면 그 변수가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이나 메서드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거기서 찾아서 쓰시면 돼요. 문서를 보시면서. 시간이, 네, 여기 하나만 더 하고 저희 점심시간 갖도록 할게요. 하나만 더. 2차원 2차원 배열까지만. 그리고 2차원 배열의 속성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array 2D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드시는 방법은 이것도 똑같아요. numpy.array 하고 만드시면 되고요. 2차원 배열은 2차원 리스트를 가지고 만드시면 돼요. 리스트가 무엇을 가지면 된다? 리스트 이렇게 가지면 되죠. 리스트를 원소로 갖는 리스트. 그게 2차원 리스트잖아요. 그 2차원 리스트를 배열로 변환해버리면 그게 2D 2차원 배열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1, 2, 3이라고 해보고요. 4, 5, 6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1, 2, 3 1, 2, 3, 4, 5, 6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프린트 해볼까요? array 2D. 네, 이렇게 깔끔하게 보여주죠. 프린트 문안에 배열 넣으면은요, 이렇게 딱딱딱딱 맞춰서 딱 보여줘요. 자, 위쪽에서 우리가 했었던 거 하나씩 다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endim이라고 하는 거 있었죠? 기억나시죠? 네, array 2D 점 하면 나오잖아요. 여기서 찾는 거예요. endim. 먼저 볼까요? 2차원. 자, 이 2차원이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축이 몇 개 있다? 축이 2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쪽 1차원, 이쪽 2차원. 이렇게 축이 2개가 있으니까 2차원인 거예요. 여러분들 인덱스 사용할 때 인덱스 어떤 순서로 썼는지 기억나세요? 0, 1, 0, 1, 2 이렇게 인덱스 썼잖아요. 그쵸? 행번호를 먼저 얘기하잖아요. 그쵸? 행번호를 먼저 얘기하죠. 00, 01, 02,
10, 11, 12 인덱스 이렇게 하죠. 그렇죠? 행번호가 먼저 이쪽이 첫 번째 차원. 그 다음에 열 번호가 두 번째 차원. 이렇게 인덱스가 두 개가 있으니까 디멘전도 두 개. 자, 그 다음에 아까 엔딩 다음에는 뭐가 있었죠? 우리? 사이즈. 사이즈 먼저 보죠. 사이즈. array 2D 점 사이즈. 몇 개라고 나오죠? 6개. 왜 6개야? 전체 원소의 개수. 전체 원소의 개수가 몇 개예요? 6개잖아요. 그죠? 전체 원소의 개수. 사이즈랑 구별하셔야 될 게 뭐다? shape. array 2D 점 shape. shape은 뭐라고? 2 곱하기 3. 행의 개수가 몇 개? 2개. 열의 개수가 몇 개? 3개.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차원에 있는 원소가 몇 개? 2개. 두 번째 차원에 있는 원소가 몇 개? 하나, 둘, 셋, 3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각 차원에 있는 원소의 개수라고 말씀드렸죠. 얘네들을 다 곱하면 그게 사이즈. 첫 번째 차원의 원소가 2개, 두 번째 차원의 원소가 3개. 2 곱하기 3, 그게 사이즈. 그렇죠? 마지막으로 했었던 게 뭐였었죠? D타입이었죠? D타입. 해보나 마나 이건 뭘까요? 정수들 저장하고 있겠죠. 그렇죠? array 2D.D타입 검사해 보시면 int 64. 64비트에 저장하는 정수. 어렵지 않죠? 네. 디멘전이나 사이즈나 쉐입, 특히나 이 쉐입은 머신러닝 가서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왜 중요해지는지는 그때 가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머신러닝을 하다가 뭔가 코드가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때 그 배열의 쉐입이 틀려서 코드들이 에러가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쉐입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걸 찾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뭐 사용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죠?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